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 이 말은 헤롯의 왕위 계승 과정을 바라본 아우구스투스가 한 말입니다. 돼지가 낫다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좌충우돌 헤롯 대왕의 성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난세에 태어나 유대 민족도 아니면서도 30년 이상 유대 왕으로서 철권 통치를 해왔던 헤롯 대왕은 분명 비범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죠. 하지만 그는 의심이 많으며 잔혹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의 아들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아우구스투스의 농담이 가능했을까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의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좋아요와 알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 이야기에 대한 영상 관련 자료는 매우 부족해요. 제가 짧은 시간에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영화 배우 등으로 캐릭터를 구상해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 하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이 되게 궁금한데요.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리즈를 진행하고, 만약에 좋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유대 왕이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에 세운 왕이었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오히려 유대인이 경멸했던 에돔 족속이었어요. 하지만 격동기에 그 실력을 로마에서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헤롯 대왕의 말년이 가까워 오면서 이제 헤롯 대왕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왕자를 노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또 외로웠습니다. 헤롯은 이 시기에 무려 6차례나 유언장을 썼다 고쳤다 한 거예요. 6차례나 왕위 계승자를 바꿨던 것입니다. 헤롯의 가정부라는 헤롯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인 마리암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카비 왕조의 공주였어요. 마카비 왕조는 로마가 멸망시켰던 정통 유대 왕조였죠. 헤롯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전처인 도리스를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떠나보내고 탁월한 미모의 소유자인 공주 마리암네와 결혼을 했습니다. 헤롯은 마리암네와의 결혼으로 결혼 초기에는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마카비 왕조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차지했던 헤롯은 정통성이 있는 마카비 왕조의 후예들을 또 물리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헤롯은 마리암네의 아바인 힐카누스 1세와 마리암네의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과 아버지를 다 자기 남편이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암네가 나 너랑 동침도 안 해. 그러면서 남편을 향해서 살인자야! 이렇게 욕설을 막 퍼부었던 거예요. 이 과정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녀는 헤롯의 누이 동생 살모메였습니다. 평소 시누이를 좋지 않게 봤던 그녀는 벌어진 헤롯과 마리암네 사이를 영원히 떼놓고자 했어요. 살모메는 마리암네를 모함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마시는 술잔에 마리암네가 독을 탔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믿은 헤롯은 결국 그토록 사랑하는 마리암네를 처형하고 맙니다. 후에 마리암네의 죽음이 여동생 살모메가 꾸민 일이구나, 이거를 헤롯이 알게 된 거예요. 헤롯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다 급한 내 성격 탓이다 라면서 정말 너무너무 아픈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헤롯의 정신이 와해돼가지고 헤롯이 오늘 내일 하면서 알아눕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헤롯의 장모 알렉산드리아, 즉 마리암네의 어머니가 헤롯이 죽으면 권력은 내 거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녀는 은밀히 예루살렘 주변의 요새들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 일은 헤롯한테 보기 좋게 발각이 됐고 헤롯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모까지도 죽여버린 거예요.
뭔들 못하겠어요. 다 죽였는데. 근데 이게 알렉산드리아를 죽이고 나니까 헤롯이 병에서 완전히 낫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일이죠. 헤롯과 마리암네 사이에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유학 중이었는데 귀국하게 됐죠. 헤롯은 이들 둘 중에서 한 명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장성한 두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받게 해줬는데 아리스토블루스에게는 자신의 여동생인 살모메의 딸 베르니케, 그리고 알렉산더한테는 갑바도기아의 왕 아켈라우스의 딸 글라피라를 아내로 맺어주었습니다. 헤롯과 마리암네 사이의 그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 확실해지면서 마리암네한테 모략을 씌워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했던 그 살모메는 필사적으로 이 두 아들을 모함하게 된 거예요. 이 아들들 중에 하나가 왕위에 오르면 그들의 어머니의 원수인 자기한테 화가 미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살모메는 헤롯 앞에서 두 왕자에 대한 비난을 막 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들이 못 치는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지금 왕은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공을 거듭하던 이 헤롯은 두 왕자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리암네와 결혼하기 전에 그 부인이었던 쫓겨난 도리스와의 사이에서 떼어났던 자기의 자식 안티파터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이 안티파터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헤롯의 악독함을 빼닮은 대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그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적이 있었던 그런 비운의 왕자였죠. 그동안 산전수전, 곤중전을 다 겪었던 안티파터는 이미 처세의 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곱게 자란 마리암네의 두 아들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안티파터는 헤롯을 설득해서 자신의 어머니인 도리스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을 뿐만 아니라 마리암네의 두 아들에게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헤롯은 완전히 갈라서게 해버렸고 자기는 헤롯한테 후계자로서의 낙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티파터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티파터는 마리암네의 두 아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헤롯의 총애를 받고 있는 내시 한 사람을 매수해서 마리암네 소생의 두 왕자가 헤롯 왕을 독살하려고 독을 숨겼다고 거짓말을 하게 해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헤롯의 아들 중에 가장 왕자의 기품이 넘치던 두 왕자는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암네를 따라서 헤롯의 손에, 자기 아빠의 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안티파터의 모든 경쟁자들은 제거가 되어버렸어요. 안티파터는 느긋하게 헤롯의 죽음만을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티파터가 이제 기다리기만 했어도 그는 이 모든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헤롯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경쟁자가 사라지자 안티파터에게는 헤롯까지도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빨리 왕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너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헤롯을 제거하기 위한 공모자를 막 찾던 중에 헤롯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의 삼촌, 즉 헤롯의 동생인 페로라스를 포섭하게 됩니다. 다 핏줄 간에 죽고 죽이는 관계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페로라스는 그 후에 헤롯과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그 후에 그는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뿐인 동생이 이게 죽게 됐으니까 헤롯은 그를 찾아가서 우리 화해하자,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인종을 지켜주었죠. 이런 헤롯의 작은 선의가 안티파터에게는 비수로 다가오게 됩니다. 페로라스의 부인이 안티파터의 헤롯 암살 음모를 헤롯한테 다 말해버린 거예요. 헤롯은 그토록 신임하던 안티파터가 오히려 자기를 독살하려는 적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고 감당할 수가 없는 그 배신감 그리고 실의 충격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리암네 소생의 두 왕자가 죽게 된 것도 이게 다 안티파터가 꾸민 일인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안티파터가 꾸민 음모는 이미 70세의 노부가 된 헤롯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헤롯은 안티파터가 아니라 막내 아들인 안티파스에게 왕국을 넘겨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또 수정했어요.
여러분, 안티파터랑 안티파스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티파터가 계속 나왔던 악한 아들이고 안티파스는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도 악인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헤롯 왕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이게 헤롯의 피가 다 악한가 싶어요. 헤롯은 누이 동생 살로메와 그녀의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끔찍한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것은 전 유대 국가에서 유력 인사들을 여리고에 있는 경기장으로 모두 모은 뒤에 자기가 죽게 되면 모두 죽여버리라 는 명령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유대 땅에서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테니까 그들을 죽여가지고 슬픔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려라.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이런 말을 전달하고 나서 헤롯은 자살 충동에 휩싸여서 칼로 자신을 팍 찌르려는 찰나에 사촌인 아키아부스가 고함을 지르면서 헤롯! 안 돼요! 라면서 그 행동을 저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고함과 통곡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밖에서는 헤롯 왕이 죽은 줄 알고 왕국이 발칵 뒤집혔고 곳곳에서 애곡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감옥에 갇혀있던 안티파터는 아버지 헤롯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용기를 내서 마지막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곧 석방되겠구나. 이제 이 왕국은 다 내 거구나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를 않았어요. 이것에 안티파터는 간수에게 나를 풀어주기만 하면 나중에 엄청난 보상을 해줄 거다. 제발 풀어만 다오. 그런데 이 간수가 어린 택이나 있나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헤롯에게 고해 바치게 됩니다. 헤롯은 이 사실을 듣고 노발대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안티파터를 죽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5일 만에 헤롯은 죽고 말죠. 안티파터 입장에서는 5일만 더 참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쩜 이렇게 성격이 급할까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비참한 악인의 말로를 겪게 됩니다. 헤롯은 죽기 전에 안티파스에게 왕국을 통째로 주려던 애초의 마음을 고쳐먹고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만 떼어주고 왕국의 대부분, 즉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을 또 다른 아들인 아켈라우스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헤롯은 또한 가울라니티스, 트라코니티스와 바니아스 지역은 역시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인 빌립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왕국은 마지막에 정쟁에 휩싸이지 않은 헤롯의 세 아들들이 어부지리로 차지하게 된 거예요. 한편 살로메와 그의 남편은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헤롯이 죽이라고 지시한 그 경기장에 모두 갇혀있는 그 유력 인사들을 다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각자 고향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오. 모든 일의 발단은 헤롯의 누이 살로메였는데 그녀가 한 유일한 좋은 일이 이 사람들을 풀어준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유익한 배경 지식이 될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당시는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 예수와 그 부모가 이집트로 피신가 있었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다가 아켈라우스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꿈에 갈릴리로 가라는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역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분봉왕 안티파스의 영토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왕국은 로마 제국의 보호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켈라오는 헤롯한테 왕위를 물려받기는 했는데 아우구스투스의 재가를 얻기 위해서 수도 로마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출발 전에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 3,000명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의 대표도 로마에 파견이 돼서 아켈라우스의 즉위를 저지하고자 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우구스투스는 아켈라우스를 왕보다 낮은 에르나르케스, 그러니까 민족 통치자라는 칭호로 왕국 대부분을 계승하도록 했습니다. 헤롯의 다른 아들인 안티파스와 빌립은 단지 그냥 분령의 영주 신세가 된 거예요. 영주. 성경에서는 이 아들 셋의 지위가 다
분봉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분봉왕은 왕보다 왕이 있다면 왕보다 낮은 지위인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아켈라우스보다 안티파스와 빌립이 더 지위가 낮은 거예요. 그 후에 아켈라우스는 강압 통치로 재임 9년 만에 아우구스투스에게 면직을 당하고 추방을 당합니다. 유대 지역은 로마 직할령이 이때 되게 되는 거죠. 로마는 이 지역에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중에 5대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 해당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너무나도 유명하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던 사람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으면 이것은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는 그 영역에서 활동한 것이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면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셨을 때 로마 직할지에서 잡혔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주로 갈릴리라는 것을 알고 헤롯한테 예수님을 돌려보낸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헤롯도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한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동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인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수님의 신변이 이제 위험해지니까 빌립의 영지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피신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 지리적인 배경을 좀 잘 이해해 두시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